내신에서도 제발 조건 좀 잘 보시고요. 조건 따라서 영작을 잘 하시고. 자,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일단 1, 2, 3, 4번은 그냥 분사 이용해서 써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interest라는 원형을 드렸죠, 그죠? 이제 얘를 이제 interesting으로 고칠 것이냐, 그 다음에 interested로 변형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고민 포인트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렵진 않습니다. 일단 이제 재미있는이라는 이 분사 파트가 꾸며주는 명사가 누구죠? 뒤에 있는 이야기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야기 입장에서 봤을 때 재미라는 것을 유발하는 쪽이기 때문에 현재 분사가 맞다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그죠? 재미있는, interesting story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밖에는 굉장히 심플한 구조입니다. 그냥 삼형식, 그렇죠? 그래서 나는 들었다, 한글 분석 먼저 해주시고 나는 주어, 그 다음에 들었다 동사, 그 다음에 재밌는 이야기를 얘가 이제 목적어인데 재밌는 이야기 자체가 interesting story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죠, 이제. 그 다음에 미란다에게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나 뭐 미란다에게 자체에 대한 전치사부터 헷갈릴까봐 그냥 from까지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from 미란다 이렇게 쓰시면 정답. interesting만 변형 잘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럼 2번입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자, 2번은 일단 주어를 찾아보자면 어쨌든 간에 소년이죠, 소년. 그쵸? 소년이 내 쌍둥이 오빠이다. 요런 이형식 문장인데 근데 그 소년 꾸며주는 부분이 벤치에 앉아있는 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크게 잡으면 주어 자체가 벤치에 앉아있는 소년인데 여기서 조금 더 쪼개자면 소년은 소년인데 어떤 소년 벤치에 앉아있느니 뒤에서 수식해주면 되겠죠. 근데 어순 자체가 저 sitting이라는 앉아있는이라는 분사가 알겠는데 과연 명사 앞에서 수식을 해줘야 될 것이냐 아니면 뒤로 가서 수식해줘야 될 것이냐 차이점 뭐라고 그랬어? 또래 전치사 그렇죠. 전치사 플러스 뭐 어떤 명사라든지 단독 수식이 아닐 경우에 이렇게 단독 수식 sitting 혼자 있으면 sitting 보이가 맞습니다. 앉아있는 소년 앞으로 가는 게 맞는데 근데 이제 sitting 뒤에 on the bench라는 이제 부사구까지 딸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길어질 때는 어디로 명사 뒤로 가서 수식해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위치까지 잘 고려하시면 일단 소년이라는 주어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수식해주면 되죠. 이렇게 벤치에 앉아 있는 그런 소년이까지 주어 완성. 그 다음에 이다니까 비동사 써주시고 그 다음에 보어는 내 쌍둥이 이렇게 써주시면 끝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렵지 않다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은 만약에 이제 have 동사를 안 드렸으면 아마 다른 답들이 속출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어제 내 머리를 잘랐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단순히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 머리를 잘랐다 내가 잘랐다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have를 드렸기 때문에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have 같은 경우는 무슨 동사에 해당이 될까요? 사역 동사가 되겠죠, 그렇죠? 사역 동사로 써서 목적어 목적격 보호 5형식으로 쓰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일단 이 목적격 보어 자리의 형태겠죠, 그렇죠? 목적어인 내 머리로 하여금 커트. 여기서 커트 같은 경우는 지금 엄밀히 따지면 뭔가요? 과거 분사입니다. 여기서 컷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불규칙 변화로서 컷 같은 경우는 과거 분사도 PP 형태도 컷이죠. 컷 지난 얘기 3단 변화. 맞네. 너네 그것도 좀 봐야 되는데 다음 주부터 3단 변화요. 그 교과서 단어 플러스 3단 변화. 3단 변화도 봐야 돼 이게. 오케이. 갑자기 생각났어. 그래서 I had my haircut이죠. 여기서 이제 오형식인데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 간의 관계를 잘 따져보라 그랬지, 그치? 그래서 목적어인 누가? 내 헤어가 머리카락이 자르는 게 아니라 잘리는 거니까 그래서 컷이 맞습니다. PP 형태. 자, 그래서 어제 머리를 잘랐다. 근데 우리말로는 머리를 잘랐다는 건 자연스럽게. 물론 직역하자면 나는 내 머리로 하여금 잘려지게 했다라는 게 사역동사식 직역인데 그냥 자연스럽게 머리를 잘랐다. have 동사를 드렸기 때문에 have my haircut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그들을 찾았다가 동사죠, 그죠? 그들을 찾았다. 그 다음 목적어가 숨겨진 보물인데 그 숨겨진이라는 것을 원래 원동사인 이제 원형인 하이드를 드렸어요, 그죠? 숨기다. 자, 그래서 숨겨지는 이거 수동의 의미가 있는 거죠. 왜? 누굴 수식해주니까? 보물이니까. 보물 입장에 숨겨지는 거잖아, 수동이잖아. 그때는 PP 형태 히든으로 근데 단독이니까 트레저를 앞에서 hidden treasure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 자, 5번입니다. 5번부터는 분사구문으로 나를 보았을 때 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원래 이제 부사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어갈까요? When she 원래 이거였겠지, 그지? When she saw me 그녀가 나를 보았을 때 그녀는 나에게 인사했다 이런 부분인데 분사구문으로 바꾸자면 이제 일단 뭐 접속
접속사는 살려줘도 되고 이제 생략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주어는 날려줘야죠, 그죠? 근데 얘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친구 원래 이제 동사의 원형에 ing를 붙이시면 그래서 seeing me가 됩니다. When seeing me 아니면 그냥 seeing me 상관없어. Seeing me, she said hello to me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분사구문.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분사구문으로 영작하는 게 조금 힘들다. 하면은 방금 선생님이 이제 써드린 것처럼 부사절의 형태로 이제 접속사 끼고 써본 다음에 그걸 분사구문으로 바꿔보세요. 단계를 거쳐서 정확히 하려면. 자, 나머지 뭐 다 비슷한 구조입니다. 이제 6번의 being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괄호 쳐놓은 이유는 being은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략하셔도 되고 써도 되고. 그래서 being sick 그냥 sick I didn't go to school. 그 다음에 7번 마찬가지로 돌아가면 turning right. 그 다음에 복통이 있었기 때문에 having a stomachache. 그 다음에 9번 같은 경우는 feeling depressed. 이렇게 우울했기 때문에 우울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냥 봤을 때 우울했기 때문에를 영작하기 좀 쉽진 않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드린 거예요. feel depressed 이렇게 우울한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요. 그다음 10번 같은 경우는 이 버스를 탄다면 taking this bus가 되겠죠. 이 버스를 탄다면 다 이제 분사구문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뭐 접속사를 안 살려도 되니까 더 쉬워 쓸 수도 있어. 얘는 쭉쭉 쓰시면 되고 뒤쪽은 어렵지 않습니다. 뒤쪽은 자, 그래서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 맞았어? 이런 거. 인사. 세이브 없어. 조금. 도착할 거 이렇게. 영어도 거의 없죠. 일단 내일 처음부터 영어니까 영어를 맞아야 되는 거지. 영어 문제를 맞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왜냐면 결국은 너무 더 잘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잘 쓸 수 있으면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먼저 그렇게 시작하고 이따 붙여놓으시고 뭐야? 안해 씨 너도 하나 안 했어 아까. 아니 몰랐어요. 언제 알았어? 방금 좀 야, 또 있어? X 원반 꼽은 사람 또 있어? 오늘만 2명이야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지금 다시 불러야지. 뭐 똑같이 분사 같긴 한데 시험지는 뭐 그래 일단 붙여놔. 알았어. 네. 이거 분사구문 같구나. 야, 이거 안 맞지? 조건 잘 봐야 돼. 못 봤지? 시즌 좀 크게 써는 혹시나 해서 역시. 이런 식으로 잘했어. 다시 풀어. 잘했어. 자, 그러면 4번 꺼내보시고요. 점수는 쟤는 점수는 어떻게 돼? X 5번 줬는데
자, 그럼 4번으로 대명사. 네, 우리 그 4번으로 넘어갈 텐데 세책이에요 일단. 3번 끝나고 야 슬금슬금 푸시고 그래 얼마나 푼다 그래. 4번 넘어가는데 그 일단 3번보다는 당연히 어렵고요. 당연히 3번 같은 경우는 앞쪽이 되게 많이 쉬웠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렇죠? 앞쪽. 근데 워크북은 결국 쉽지 않았어. 뒤에 있는 워크북. 그거 되게 어려운 형태야. 뒤에 붙어 있는 거. 근데 이제 4번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일단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뭐야? 책이 처음 맨날 챕터가 8 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그 3번에서 이어지는 챕터 숫자인 것 같아요. 근데 분사가 챕터 7 맞았지? 7은 챕터 7에서 이어지는 8번째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자, 대명사 이 5가지 볼 건데 일단 설명을 쭉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문제 푸는 시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미리 좀 푸지 마. 미리 좀 푸지 마시고 앞쪽에 있는 제기대명사, 제기대명사의 뭐 관용 표현이라든지 one, another, 부정대명사 or both, each, every 이런 거 오히려 니네가 투부정사라든지 분사라든지 이런 부분, 동명사라든지 이런 영자는 곧잘 하는데 이런 세세한 거 되게 어려워요. 대명사 파트라든지 아니면 관사라든지 어나 더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명사, 복수형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틀립니다. 실수 많이 하는 편이어서 이런 거는 세세하게 잘 봐주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큰 설명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제기대명사가 뭔지 나와 있죠, 그죠? 제기대명사. 일단 제기대명사가 뭔가요? 어법적인 설명 일단. 제기대명사. 주로 이제 소유격이나 목적격 뒤에 뭐가 없죠? 셀프가 없죠, 그죠? 그래서 무슨 셀프라고 해서 의미 자체는 여기 나와 있듯이 누구 자신, 자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 같은 경우 나 자신, myself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너나 여러분 자신이 되는 yourself, 그 다음에 그 자신, 그 자신, himself, herself, 그 다음에 itself, 그 다음에 복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자신이니까 ourselves로 고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yourselves가 되는 거고, then themselves. 뭐 이건 어렵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용법이 두 개가 있는데 제귀용법이랑 강조용법이 있습니다. 제귀용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제귀대명사의 용법이고, 강조용법은 차이점이 뭐냐면 말 그대로 강조를 위해서 그냥 껴넣은 친구이기 때문에 얘는 뭐 생략법도 안 나옵니다. 얘는 없어도 되는 부분. 그래서 이제 오히려 뭐 영작보다는 어법 문제로 중학교 때 한두 문제씩 나오는 편인데 이 용법 구문으로 이제 첫 번째 이제 제규용법 같은 경우는 이제 himself 얘가 이제 목적어죠, 그렇죠? cause에 대한 목적어이기 때문에 얘가 없으면 될까요? 안 되죠, 있어야 돼요. 목적어잖아. 목적어 사라지잖아.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보시면 이제 I, myself 여기 강조용법에서는 myself 자체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뭘 해주려고 강조해주기 위해서 누구 강조? 주어 강조. 내가 직접 했어. 내 스스로 했어. 내가 직접 요리한 거야 라는 거. 그래서 cook this pasta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기용법, 강조용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고 쓰임새는 언제 쓰냐면 어떤 동사가 있잖아, 그렇지? 그 동작의 주체와 그 다음에 대상이 되는 목적어가 같을 때, 동일할 때 쓰는 게 바로 제귀대명사.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이 영작할 때 간혹 놓쳐요. 왜냐면 그냥 우리말로 이제 영작을 하다 보면은 우리말로 이제 읊조리면서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영작 문제니까 아무래도 이게 한글 버전 나와 있을 거 아니야. 여기부터 나와 있겠죠. 그레그는 자기 자신을 천재라고 부른다. 혹은 그레그는 자기 자신이라고 친절하게 안 써줄 수도 있어요. 그레그는 그를 그냥 천재라고 부른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레그 calls 그냥 he,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그래서 이제 누구를 부르는 것이 대상을 잘 파악하시고 만약에 주어랑 이제 같으면 제귀대명사를 써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동사 목적어라든지 아니면 전치사의 목적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없으면 안 되는 부분으로 쓰이는 게 바로 제귀대명사.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너가 너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는 얘기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yourself로 써줘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 아래쪽에서 강조한 건 말 그대로 강조안을 위해서 써준 부분이므로 생략도 가능하다. 라는 거고 이따 푸실 때는 당연히 한글 구문구성 먼저 하시고 아래쪽에 영어를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유닛2로 가서 먼저 내용을 먼저 봅시다. 오히려 얘가 더 중요할 수 있어. 여러분이 영작하시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여기 관용 표현이라고 하면 항상 우리 관용 표현들 나오잖아. 얘는 이제 오랫동안 사람들이 이렇게 써왔다라는 어떤 하나의 덩어리, 그래서 관용적으로 쓰인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얘는 이대로 암기를 해주시는 게 훨씬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왜 이렇게 써요? 이유가 없어. 관용 표현이에요. 관용적 표현이에요. 이렇게 쓰이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표에서 일단은 이 중에서도 많이 나오는 게 일단은 요거 두 개, by oneself랑 for oneself. 그 다음에 요 두 개, in itself랑 of itself.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굉장히 좋고. 그래서 이제 by oneself, for oneself 둘 다 이제 뭐 혼자서 혼자의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 위에 있는 표현은 뭐 살짝 차이점이 있다면 남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해냈다라는 표현.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 for oneself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스스로를 위해서 혼자의 부분데 크게 구분 없이 쓰이긴 합니다.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in itself가 이제 그 자체로라는 뜻이고 그 자체로 그 다음에 of itself는 저절로라는 뜻이에요. 얘는 알아두시면 영작하실 때 쉽겠죠. 왜냐면 얘 영작하다가 내가 이제 어떤 한글 문장에서 저절로를 쓰고 싶어. 저절로를 쓸 수 있겠어? 못 써. 저절로 어떻게 알아? 그래서 of itself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다는 거고 나머지는 왜 이 네 개를 뽑아드렸냐면 나머지는 어느 정도 몰라도 때가 맞춘 해석이 가능해요. 나오면. 자 그래서 보시면 뭐 hurt oneself라든지 왜냐면 hurt 자체가 무슨 뜻이야? 다치게 하다입니다. 그럼 주어가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거니까 결국 다치는 거야, 시가. 알겠죠? 다치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나머지는 좀 때려 맞출 수 있는데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요 두 개. help oneself라든지 beside oneself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일단. help oneself가 이제 마음껏 먹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beside oneself가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간혹 가다가 여기 보시면 oneself라고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지? 이런 거 외워놨다가 그대로 쓰는 친구도 있어.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아래쪽에서 보다가 표에 있는 거 그대로 oneself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아니야. 이 oneself는 뭐야? 왜 원이라고 쓰는 거야? 예시야, 예시. 알겠죠? 맞춰서 쓰라고. 만약에 이제 나면 myself, 그 다음에 너면 yourself 이렇게 쓰라고. 아시겠죠? 이거는 그냥 맞춰놓은 거야. oneself 그대로 갖다 쓰면 안 돼. 제발 좀.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여기 one another 요거 한번 볼게요. one another.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이랑 another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원 같은 경우는 부정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아니라 숫자가 아니라 부정대명사라고 해요. 부정대명사라 하면 어떤 부정, not의 의미가 아니라 not, never 이런 부정이 아니라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야. 부정, 대명사라는 얘기인데 원 같은 경우는 누구랑 구분을 하셔야 되냐면 이시랑 구별이라고 썼는데 밑에 나와 있네요. 밑에 그대로만 나와 있네요. it과 원은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얘는 뭐 어법상으로도 아니면 이제 뭐 영작할 때나 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그의 셔츠는 낡았고 유행이 지났다라는 out of style, 유행 지났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는 새로운 것을 사야 한다라는 여기를 영작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앞문장을 주고 앞문장 그대로 주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문장을 영작하시오라고 줬는데 그는 새로운 것을 사야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새로운 것을 어떻게 쓰지라고 하다가 여러분들은 이제 일단 한글 표현에서 것이 나오면 어떤 단어부터 꺼내나요? 띵, 띵을 꺼내겠지, 그렇지? 그다음에 있다면 무조건 there is, there are 이렇게 간단한 말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것이라 하면 앞에서 뭐가 언급됐기 때문에 새로운 걸 사야 된다는 얘기는 뭘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에 조건 줬잖아. 뭘 사야 된다? 셔츠 사라 이 얘기죠. 그럼 셔츠를 받아줄 수 있는 부정대명사 원을 쓰라는 얘기인데
원과 it과의 차이는 뭐냐면 여기서 his 셔츠를 이렇게 낡고 유행이 지난 그의 셔츠를 그대로 그 셔츠, 바로 그 셔츠를 받아줄 거면 it이야. 알겠죠? 바로 그 셔츠. 얘 it이야. 낡은 셔츠, 지금 갖고 있는 그 셔츠를 칭할 때는 it이 맞습니다. 근데 셔츠는 셔츠인데 얘는 아니고 새로운 셔츠, 새로운 걸 사야 된다는 얘기는 원했습니다. 아시겠죠? 아직 안 정해졌어. 종류는 셔츠로 똑같은데 앞으로 어떤 셔츠를 살지는 정해지지 않아. 아직은 안 정해졌어. 그때는 부정대명사 new one을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new one, 새로운 것을 살 필요가 있어.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복수형이면 원스가 맞습니다. 알겠죠? 얘는 여기서 단수니까 원으로 받아준 거고 앞에 있는 받아주는 명사 자체가 만약에 복수면 원스라고 쓰시면 돼요. new once라는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부정대명사 원이고 아래쪽에 나오는 another 같은 경우는 주로 뭐 어법이라면 another, other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another과 other의 차이죠. 너 뭐 있니? 왜? 뭐 입고 있어? 나 더워서 나 벌레 있는 줄 알았어. 해가 덥네요. 사람 많아서 에어컨이 나오나? 오늘따라 좀 더운 것 같긴 한데 이따가 선생님 한번 볼게. 설명해줘. 틀어져 있는지. 어나더 같은 경우는 무슨 의미냐면 알고 계시겠지만 또 다른 하나입니다. 또 다른 하나. 그래서 단수와 함께 쓰이죠. 어나더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차를 한 잔 더 드시겠어요?라고 나와 있는데 또 다른 차 한 잔 드시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would you like? 자, 보시면 would you like가 무슨 뜻? 뭐 하는 게 어때? 주로 이제 무엇을 원하느냐 쪽으로 쓰입니다. would you like? 원하느냐, 드실래요? 이런 표현으로. 그래서 would you like 그냥 그다음에 그냥 음식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would you like another cup of tea라고 나와 있지, 그렇지? 그래서 또 다른 직역하자면 또 다른 한 잔의 차를 드시겠어요?라는 얘기인데 이때 이제 쓰는 게 another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nother cup of tea라든지 여기 나와 있듯이 다른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냥 다른 거 아무거나 불특정한 건 하나를 가리킬 때는 will you show me another? 이렇게 쓰신다는 얘기. 다른 거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it과 on의 차이점 보시고 another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다른 하나다. 단수에 초점 맞춰서 쓰시면 크게 틀릴 일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대명사의 표현이라고 나와 있죠. 부정대명사 표현. 얘는 여러분들이 뭐 어법 시간에도 배우지 않았을까 한 번에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지칭하는 표현이야. 그래서 이제 대상이 있는데 얘는 이렇고 쟤는 이래 이렇게 가리키는 표현이 있잖아, 그렇지? 영어로. 자, 이때 이제 만약에 조건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마리가 있다. 여기서 둘이라는 조건을 주죠. 대상이 둘일 때야. 그때는 첫 한 대상을 가리킬 때는 뭐라고? 원이라고 하고요. 하나는 이렇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더 붙어 있는 것들이 있지 안 붙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더가 붙어 있으면 얘는 나머지라는 뜻이에요. 더가 붙어 있으면 나머지를 칭합니다. 그래서 the other 하면 나머지 하나가 되는 거고 아래쪽에 세 번째 칸에 있는 the others 같은 경우는 나머지 여러 개가 되는 거죠. S가 붙으니까 나머지 하나. 둘 중에 하나는 one, 그다음에 the other. 그래서 이제 두 마리 애완동물이 있는데 한 마리는 one is a dog, 그다음에 and the other. 나머지 한 마리는 is a bird 이렇게 나오겠죠. 하나는 새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셋일 때는 one, another, the other.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세 개의 수업이 있다. one is English, 하나는 영어 수업. 그다음에 두 번째 another is science, 과학 수업. 그다음에 나머지 마찬가지로 나머지 하나는 기술, 역사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대상의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부정대명사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셋 이상 여러 개가 있는데 혹은 이제 뭐 셋 이상이 있는데 일단 하나를 가리키고 나머지를 싸잡아서 가리킬 때는 나머지 모두 the others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다섯 자루가 있는데 one is red, 그 다음에 나머지 다 검은색이다. the others are black. 여기 S 붙여줘야 돼. 알겠죠? 나머지 모두는이니까.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어렵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some others. 얘는 뭐 자주 쓰이는 표현인데 그냥 뭐 불특정 다수예요. 어떤 사람들은 some like baseball,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은 some others 이렇게 씁니다. 아시겠죠? some others. 얘는 짝꿍이야. some others. 근데 더가 붙으면 역시나 나머지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some the others.
자, 그래서 이제 20명이라는 항상 이제 나머지가 들어갈 때는 뭐가 있어? 바운더리가 있어. 20명이라고 또 있죠, 그렇죠? 20명이 있는데 일부는 그렇고 나머지 사람, the others는 그렇다라는 표현으로 쓰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each other, one another 같은 경우는 둘 다 서로 서로라는 표현인데 주로 이제 each other 같은 경우는 둘 사이에. 그래서 이제 뭐 영작을 해야 되는데 세라랑 제이슨 둘이 있다. 근데 서로라는 표현 써야 된다라고 할 때는 each other 갖다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셋 이상이다라고 했을 때는 one another를 서로로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알아두시고 하지만 오른쪽에 나와 있듯이 each other, one another 같은 경우는 같이 쓰이면 거의 크게 구분을 안 하셔도 틀렸다고는 안 합니다. 자, 마지막 unify or both, each, every 중요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 여기서는 이제 영작하실 때 주의하실 부분이 어법과 연결되어서 이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수일치가 중요할 것 같아요. 수일치. 여기서는 수일치를 주의하시면 됩니다. 영작하실 때 수일치 주의. 왜냐면 이런 걸로 영작 틀리니까 깎아버리니까. 그런 거죠. all 다음에 what을 써야 되나 뭘 써야 되나 이런 거. 이런 것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냥 언뜻 보기에는 어때? 어떤 때는 all 뒤에 all 쓰고 또 어떤 때는 all 뒤에 was 쓰고 뭐야 이거? have 썼다 is 썼다 뭐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럼 구분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지? 정확하게 쓰려면 자, 여기 나와 있듯이 all 뒤에 all 같은 경우는 사람이면 복수로 쓰고요. all 자체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킬 때는 복수로 쓰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사물이나 상황을 의미할 때는 단수 취급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한글이 나와 있잖아요. 그 소식에 모든 사람이 행복했다잖아요. 행복했다 같은 경우는 보어, 그 다음에 동사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모든 사람이 행복했다. 그 다음에 그 소식에 같은 경우는 부사구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한글 문장 먼저 분석해보면 모든 사람 주어잖아, 그지? 행복했다. 그 소식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이라고 나와 있으면 사람이니까 생각하고 있었다? 복수구나. 그래서 all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아니면 뭐 people을 써도 상관없어요. all people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했다 쓸 때는 당연히 행복하다는 비동사 써야 되는데 비동사에서 사람이니까 복수 써야 되겠군요. 이게 이제 나오는 거지 어법에서, 그렇죠? 그래서 all were happy at the news 이렇게 써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어두웠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모든 상황이라든지 사물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상황을 나타내니까 얘는 단수식으로 해서 all was dark. 오케이? 됐죠? 이때는 단수식을. 자,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명사와 함께 오는 경우인데 올과 명사가 함께 오는 경우인데 자, 이때는 이제 of를 쓰셔도 되고 이제 생략해도 됩니다. 그런데 일단 명사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올 뒤에 복수 명사 쓰시면 복수 동사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단수 동사면 단수 명사면 단수 동사 쓰시면 돼요. 이렇게 맞춰서 올 뒤에 있는 명사에 맞춰서. 그렇다면 올 뒤에 복수 명사를 쓸지 아니면 이제 단수 명사를 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한글 보고 알아야지, 그렇지? 모든 손님들이 도착했다. guest라는 손님인데 쓸 수 있는 명사. 모든 손님들 guest.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내 모든 일이 끝났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이때는 my work 같은 경우는 단수 형태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 아래쪽에 이제 both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둘 다기 때문에 단수가 안 됩니다. 아예 항상 복수식 한다는 얘기. 항상 복수. both는 항상 둘 다잖아. 하나일 데가 없어요. 자, 그럼 아래쪽에 each라든지 every 같은 경우는 항상 단수 명사, 단수 동사와 함께 쓰입니다. 근데 each of에서만 of 뒤에 복수 명사. 하지만 동사는 똑같이 단수 동사. 알겠죠? 수일치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글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고 있어야죠. 영작 시간이니까 우리 그지? 각각의 사람은 이라고 나와 있죠. 각각의 사람은 얘가 주어잖아, 그지? 다른 목소리를 가진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각각의 사람은 다른 목소리를 가진다. 삼형식 문장인데 각각의 사람은 어떻게 쓸 것인지 같은 경우는 각각이니까 each 쓰시고 그 다음에 사람 같은 경우는 person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이니까 선생님 each people인데 people은 복수인데 each 뒤에 못 쓰는 거 아니에요? people만 있는 거 아니잖아, 사람이. 그렇죠? person 쓰시면 돼요. 그래서 each person 주어 그 다음에 동사 목적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가진다, 다른 목소리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대신에 each도 똑같은 각각인데 of가 껴들어가면 이때는 복수 쓰고 동사는 단수 동사. 이렇게 된다는 거.
자, 이런 어법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계셔야 꺼내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every 같은 경우는 항상 단수명사, 단수동사와 쓴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보면은 헷갈리기 쉬운 게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치? 다릅니다. 만약에 모든 학생들도 뭘 써도 돼. 근데 조건이 있을 거 아니야. all을 써라, 뭐 every를 써라. 만약에 all 쓴다면 어떻게 됩니까? all을 쓴다면 이게 맞아. all students가 맞아. 근데 every를 쓰게 되면 student가 맞아. 그 다음에 in the school. 그다음에 like가 맞겠죠. all 같은 경우는 그렇죠. 복수 취급하니까 이때도 like. 똑같이 모든 학생들인데 all이면 이제 복수 동사. 그다음에 every student 같은 경우는 단수 동사 써주는 거예요. 알겠죠? 얘는 이제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모든 학생들이 톰슨 선생님을 좋아한다는 문장 영작하시오. 나머지 학교 문제에서 학교 시험에서 준다. 예를 들어서 했을 때는 답이 여러 개가 나올 가능성이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로 좁혀줍니다. 그래서 every를 활용하시고 라든지 이런 식으로 주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버전을 다 알고 계셔야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팁도 받으세요. 여기 마지막 every가 무슨 마다라는 뜻으로 쓰이잖아요. 그렇죠? 10분마다 every 10 minutes 복수명사가 올 수 있는 이 경우에만 알겠죠? 언제마다라는 경우에만 이렇게 복수명사가 쓰일 수 있다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쉬었다가 이제 풀기 시작할게요. 쉬는 시간.